저 이제는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입니다. 오늘 목이 자꾸 메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다우는 0.08%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제자리 뛰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0.1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보합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는 아주 굵직한 게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서 처음 시작하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연준 인사의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간밤에. 닐 카시카리 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참고로 이분은 지금 FOMC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민감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 난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들 헤드라인으로 많이들 뽑았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인플레가 너무 확고하다라고 보이면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너무 이렇게 멈춰 있거나 올라가거나 이런다면 나는 그때는 금리 인상을 지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의견이죠. 그러면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나는 금리 인상이 나의 어떤 기본적인 나의 방향성, 기본적인 사례는 아니야 라고 그냥 바로 뒷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나는 금리 인상 지지할 거야. 그렇다고 이 금리 인상이 나의 주된 의견은 아니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헤드라인에 이제 금리 인상 배제하지 않아로 이제 뽑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플레가 계속 오르고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있는 이 상황은 가능성이 또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닐 카시카리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 금리가 이 시장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현재의 이 높은 금리 상황이 조금 길게 유지될 건 같다.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점도표상. 그러면서 하지만 6월 점도표를 찍을 때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난 이거 얼마든지 또 수정도 할 수 있어. 나 계속 연필로 체크를 해.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요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 시장도 이제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월 소비자 신용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집계가 된 건데요. 이게 전월 대비해서 한 63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연율로 환산을 한 거죠. 6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이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월에는 150억 달러였고 월가 예상도 148억 달러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액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실제로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또 시사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 3월의 지표가 갑자기 이제 뚝 낮아진 거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건지 이걸 이제 데이터를 계속 나오는 걸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하나 이런 시그널은 나왔다라는 건 이건 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애플 소식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뽑기에는 주가 흐름이 크지는 않아서 이건 그냥 뉴스로 뽑았는데요.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 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이 프로가 프리미엄급이죠. 요거를 이제 공개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처음 출시한 게 2011년이었죠. 그러면 아마 아이폰처럼 얘들도 매년이든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예요, 버전을. 근데 이번에는 2022년 10월 이후 거의 2년은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그죠? 거기만에 이 라인업을 새롭게 또 구성을 한 건데 이게 2011년 아이패드 첫 출시 후에 업데이트 간격이 가장 길었던
네,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신제품들이 나와줘야지 하나의 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가 예고가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그래도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팀 쿡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아이패드 출시 후에 가장 정말 큰 날이다. 빅 이벤트의 날이다. 뭐 또 막 이렇게 뽐뿌질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주가는 뭐 크게 반영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매출 성장으로 이어져야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요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 보니까 뭐 놀라운 디자인, 뭐 획기적인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아마 회사 측에서는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역대 가장 얇은 두께이고 뭐 매직 키보드 새로운 케이스인데 이걸 약간 뭐 아이패드인데 노트북 느낌을 주는 뭐라고 하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요 M3 칩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M4 칩이 또 이게 탑재가 됐다고 하고 뭐 요런 뭐 장점들이 이렇게 막 설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반영 우리는 뭐 이 제품을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영을 일으킬지 그래서 이게 애플의 실질적인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네, 저희들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